네,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먼저 외교부 장관님 질의 앞서 우리 통일부 장관님께 제안, 또 뭐 당부, 검토 의견인데요. 이게 오늘 통일부 업무 보고를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 국회에서는 뭐 국방위 간사도 하고 이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통일부가 조금 더 나가면 국방부하고 이렇게 업역이 충돌해요. 또 어떻게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외교부하고 충돌하고 또 국정원하고도 충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통일부 메인 미션을 보면은 통일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또 통일 이후에 남북 간의 어떤 뭐 차이를 줄여가는 뭐 다양한 이런 노력들이 뭐 인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차제의 외교부와 이제 협의를 해서 통일부도 사실은 특히 이제 사강외교, 미중외교 이런 좀 이런 업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통일부의 업무가 너무 축소되고 어찌 보면은 뭔가 좀 역할이 떨어지고 이런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우리 그 한 부분 빼놓고는 우리 황희 의원님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충돌이라기보다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충돌. 예. 그래서 사실은 겹치는 부분에서는 지금 뭐 국방부 장관하고도 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그 내용에 있어서 정보 교류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 또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협의를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외교부하고는 바로 옆에 우리 제가 상임위에서도 매일 같이 나오니까 네. 우리 박진 장관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통일과 관련된 남북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통일을 위해서는 하겠습니다. 사강 외교가 좀 적극적으로 예. 통일부 역할도 필요하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뭐 그런 방향으로 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박진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 질의가 많았는데요. 장관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가 좀 높여져야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정부가 좀 수용성과 수렴성을 좀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본이 자기네 오염수를 바다 방류하면 안 하고 관리하려면 돈이 엄청 들죠. 단순 저장하면은 뭐 800조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뭐 매립하면 뭐 2조 몇천억, 바다에 방류하면 한 300 몇십억, 뭐 이렇게 돈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좀 전제로 해서 일본 오염수 시찰단의 구체적 일정과 사람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다녀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라든가 다 공개가 되는 거죠? 네, 오늘도 브리핑을 하고요. 내일도 하고 네. 또 도착해서도 귀국해서도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저는 이제 다녀오면은 시찰단이 문제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시찰단이 뭐 민간 전문가도 없고 다 공공 영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형식을 빌어가지고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국회에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IAEA 검증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IAEA가 뭐 하는 데입니까? 네, 국제 원자력 기구로서 이제 핵 확산을 방지하고 또 이런 원자력과 관련된 이러한 그 업무를 네, 수행합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또 군사적 사용 금지, 핵 확산 억제하는 거고, 또 각종 설비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하고 이러는 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을 진흥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오염수 안정성을 검증하고 이런 데는 아니에요. 그냥 바다 방류를 위해서 기술 지원하겠다는 게 IAEA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영업 차원에 접근하는 거예요, 일본에. 우리가 너네가 바다에 방류하면 그 관련된 기술을 우리가 한번 지원해 볼게. 이런 거지. 그 오염수가 해가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하고 판단할게. 이런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거기다 또 IAEA가 직접 들어가서 거기 저 오염수는 바닥에 찌꺼기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바가지로 확 퍼가지고 올려야 그 시료도 제대로 될 걸
텐데 그냥 위에서 살짝 떠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일본이 떠다 준 물 가지고 분석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누군가는 시료를 채취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거기 핵찌꺼기 침전물도 있으니까 이걸 다 받아서 그 정수기 역할하는 알프스 이것도 성능을 안에 그 필터가 어떻게 장착되어 있는지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수기 흙탕물 정수기에 돌려서 나온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정화된 물을 정수기에 넣어서 먹는 거지 흙탕물을 정수기에 돌려서 바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 알프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다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IAEA의 업무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업무, 비확산, 그리고 이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크고 또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검증하는 업무도 그런 이제 IAEA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장관님 있습니다. 확대 해석하신 거고 기본적으로 IAEA는 기본적으로 기술 지원하는데요. 기술 지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본이 떠다 준 물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본인들이 직접 시료 채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알프스라는 것은 일본만 가지고 있는 정수 시설이에요. 설비예요. 다른 데는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정수기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 절대 접근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시찰단이 갔다 와서 이거 문제 없는데요. 이러면은 수산물 수입도 검토하실 겁니까? 문제 없으니까. 뭐 가정적인 질문에 대한 뭐 답변입니다만은 네. 그 우리 시찰단이 이번에 가서 꼼꼼하게 전부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자료도 받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기술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그런 결론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발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IAEA는 또 IAEA가 지금 시료 채취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검증팀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네, 장관님 네. 수산물 재개 검토하실 거냐고요? 수산물 재개는 그 이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거는 별개입니다. 국민의 네? 생명과 안전에 네, 관련된 시찰-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찰단의 결론과 예, 재개를 할수 수산물 없다. 수입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IAEA는 오염수를 판정하고 검증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술 지원하는 곳이지. 거기 그리고 IAEA가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떠다 준 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알프스는 일본만 가지고 있는 정수 역할, 정수 시설인데 이거에 대한 필터 성능, 정말 핵찌꺼기 바닥에 있는 침전물까지 전부 다 정수 정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 검토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